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이 거지 같은 쓰레기들 당장 싹 다 끄집어내서 태워버려. 가난한 냄새가 역겨워서 숨을 쉴 수가 없네, 진짜.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기름대 전 철공소 골목 끝자락. 30년 된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자리 잡은 순시민의 손만두 가게 안으로 날카로운 고성이 비수처럼 꽂혔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용역 깡패들이 가게 안을 휘젓고 다녔다. 갓 빚어놓은 하얀 만두들이 흙발에 지시겨져 바닥을 굴렀다. 찜기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김은 살벌한 폭력의 열기에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네, 대표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번 달까지만, 아니 딱 일주일만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아들 등록금이 이 가게 보증금 못 받으면 저랑 우리 식구 다 길바닥에 나앉아요. 가게 주인 한순심 58세의 바닥을 기어가며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다. 그녀의 손은 밀가루 반죽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바짓가랑이를 잡힌 남자는 이 구역 재개발 시행사의 실질적 오너이자 건물주의 아들 박태민 34세였다. 명품 로고가 박힌 구두가 순심의 손을 걷어찼다. 아, 씨발. 이거 이태리에서 공수해온 가죽이야. 밀가루 묻히지 마, 재수없게. 박태민은 손수건을 꺼내 구두코를 툭툭 털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줌마. 계약서 안 봤어? 명도 소송 끝났고 강제 집행 예고장 날아간 게 언젠데 아직도 등록금 타령이야?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자, 응? 여기가 무슨 자선 사업소야? 내 사정 봐주게. 대표님, 그래도 사람이 사는 도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20년을 장사했어요. 권리금은커녕 보증금이라도 돌려주셔야 나갈 거 아닙니까? 순심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릿한 조소뿐이었다. 도리? 법이 도리야. 그리고 보증금? 내가 안 나가고 버티면서 낸 월세 연체료랑 소송 비용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있을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나한테 돈을 토해내야 할걸? 박태민이 눈짓을 보내자 덩치 큰 용역 반장이 쇠파이프로 식탁을 내리쳤다. 쾅! 굉음과 함께 낡은 나무 식탁이 두 동강 났다. 오늘 안으로 짐 안 빼면 내일 아침엔 불도저 들어온다. 그때는 만두고 나발이고 사람까지 같이 밀어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가자. 박태민과 용역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가게 안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다. 바닥에 으깨진 만두소는 마치 순심에 터진 속마음처럼 붉고 질척였다. 순심은 깨진 그릇 조각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남편이 공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악착같이 만두를 빚어 키운 아들이었다. 이제 겨우 대학 졸업반인데 이 가게가 없어지면 아들의 마지막 학비도 당장 잘 곳도 사라진다. 흐읍, 여보, 내가 못나서 우리 정우 어떡해. 물레동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찼다. 뚫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칼바람이 순심의 젖은 등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해가 지고 어둠이 철공소 골목을 집어삼킬 무렵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전기가 끊겨 어두컴컴한 가게 안 순심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쿵. 가게 앞 셔터 쪽에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고양이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지만 이어지는 소리는 분명 사람의 신음이었다. 추워. 순심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깨진 유리를 치우고 문을 열었다. 가로등도 켜지지 않은 어두운 골목 구석, 폐지와 고철이 쌓인 리어카 옆에 검은 형체가 쓰러져 있었다. 너덜너덜한 누더기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다. 헝클어진 백발 위로 진눈깨비가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다. 얼굴은 흑투성이에 한쪽 신발은 어디 갔는지 맨발에 구멍난 양말만 신고 있었다. 아이고, 영감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얼어 죽어요. 순심은 본능적으로 뛰쳐나갔다. 자신의 처지도 지옥이었지만 눈앞의 생명을 외면할 만큼 그녀는 독하지 못했다. 노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배가 고파. 노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다. 순심은 주변을 둘러봤다.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게 뻔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누추하지만 바람은 피할 수 있어요. 순심은 노인을 부축해 가게 안으로 들였다. 다행히 가스는 끊기지 않았다. 그녀는 깨지지 않고 남은 유일한 육수통에 불을 붙였다. 부서진 의자를 모아 노인을 앉히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담요를 털어 덮어주었다. 그리고 엉망이 된 주방에서 터지지 않은 만두 몇 알을 골라냈다. 사골을 24시간 고아 만든 뽀얀 육수가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에 비릿한 피 냄새와 먼지 냄새를 덮기 시작했다. 순심은 뚝배기에 큼지막한 김치 만두 5알을 넣고 끓였다. 파를 송송 썰어 넣고 마지막으로 계란 지단을 고명으로 올렸다. 영감님, 이거라도 드세요. 가게가 엉망이라 드릴 리게 이거밖에 없네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국이 노인 앞에 놓였다.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던 노인의 눈동자가 뚝배기로 향했다. 떨리는 손이 숟가락을 쥐었다. 후루룩 점.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노인의 몸이 움찔했다. 그러더니 허겁지겁 만두를 입에 넣기 시작했다. 뜨거울 텐데도 씹지도 않고 삼키는 듯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해요. 여기 깍두기도 드시고. 순심은 노인을 바라보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저 노인의 신세나 내일이면 쫓겨날 자신의 신세나 다를 게 없어 보였다. 맛있다. 한 그릇을 바닥까지 싹 비운 노인이 처음으로 또렷한 말을 뱉었다. 정말 따뜻하고 맛있어. 노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단순한 허기짐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그리움을 건드리는 맛이었다. 그날 밤 순심은 가게 한 구석에 스티로폼을 깔고 노인을 재웠다. 자신은 쪽잠을 자며 밤새 노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다. 노인은 고열에 시달리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김 전무 서류 아니야. 내 아들 민준이 조심해. 순심은 그저 노숙자가 앓는 소리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이 노인이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신화, 진성그룹의 명예회장 구자성 78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치매 기운과 함께 실종된 지 일주일째, 그는 기억의 미로 속을 헤매다 물레동 골목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 속에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아직도 안 나갔어? 박태민이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와 경찰까지 대동하고 있었다. 경찰관님, 여기에요. 무단 점거에 영업방해. 그리고 저기 봐요. 노숙자까지 끌어들여서 아주 소굴을 만들어놨네. 박태민이 자고 있는 노인을 가리키며 코를 막았다. 어이, 거기 노인네. 당장 안 일어나? 냄새나게 어디서 잠을 쳐자고 있어? 박태민이 성큼성큼 다가가 노인의 옆구리를 구둣발로 걷어찼다. 으억! 노인이 비명을 지르며 굴러떨어졌다. 순심이 기겁하며 박태민의 앞을 막아섰다. 무슨 짓이에요? 편찮으신 어르신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비켜, 이년아.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끼리 편을 먹고 지랄이야. 박태민이 순심을 밀쳤다. 순심이 육수통 모서리에 머리를 찌우며 쓰러졌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하얀 밀가루 포대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 순간 구석에 쓰러져 있던 노인의 눈빛이 변했다. 박태민의 구둣발에 차인 충격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순심이 흘린 피를 본 충격 때문이었을까. 흐릿하던 그의 동공에 서늘한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품 안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었다. 찢어진 안감 속에 숨겨져 있던 낡은 폴더폰 하나가 손에 잡혔다. 여보세요, 김 실장 나다. 작게 웅얼거리는 노인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가게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박태민은 순심을 발로 밟느라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노인은 전화를 끊고 피를 흘리는 순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보는 박태민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젊은이. 뭐야? 이 거지는 또 왜 짖어? 박태민이 비아냥거렸다. 만두가 아주 비싸질 거야. 자네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만큼. 노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박태민은 순간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단순히 늙은이의 객기가 아니었다.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산전수전 다 겪은 맹수의 눈빛이었다. 물레동의 아침, 낡은 만두가게 앞에 검은 세단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쿠구구궁-.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땅이 울렸다. 좁아터진 물레동 철공소 골목의 낡은 시멘트 바닥이 비명을 질렀다. 가게 안에서 순심을 밟아대던 박태민과 용역 깡패들의 동작이 멈췄다. 뭐야? 지진이야? 박태민이 창밖을 내다본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가게 앞을 가로막은 것은 불도저가 아니었다.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급 세단 10여 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골목을 점거하고 있었다. 그 위압적인 검은 행렬은 마치 장례식 행렬 같기도 혹은 전쟁을 선포하러 온 군대 같기도 했다. 기익, 탕. 차 문들이 일제히 열렸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들은 하나같이 귀에 이니어를 꽂고 날 선 눈빛을 한 경호원들이었다. 그 수는 좋기 30명은 되어 보였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그러나 거침없이 순시민의 손만 두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거 뭐야? 니네 누구야? 나 대형건설 박태민 대표야. 박태민이 꽥 소리를 질렀지만 경호원들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양옆으로 도열했다. 그들이 만든 길 끝에는 방금 전까지 박태민에게 옆구리를 걷어차여 바닥을 뒹굴던 노숙자 노인이 서 있었다. 도열한 경호원 중 가장 선두에 있던 중년 남성 김영석 비서실장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흑투성이가 된 노인을 보자마자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쿵! 그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가게 안의 정막을 깼다. 뒤이어 도열에 있던 30명의 경호원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렁찬 복명복창 소리에 가게 유리창이 징징 울렸다. 박태민의 입이 턱 빠진 사람처럼 벌어졌다. 용역 깡패들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툭 떨어뜨렸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순심만이 멍하니 그 광경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구자성 회장은 헝클어진 백발을 쓸어 넘기며 김 실장이 건넨 최고급 손수건으로 입가에 묻은 흙을 닦아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내가 자네를 기다리느라 저 쥐새끼들한테 발길질을 당했네. 내 옆구리가 아주 시큰거려. 구 회장의 낮게 깔린 목소리에 김 실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한 눈으로 박태민을 노려보았다. 너냐? 감히 우리 회장님 옥체에 손을 댄 게. 박태민은 뒷걸음질 쳤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노숙자인 줄 알고 아니 누구신데요 도대체. 구 회장은 대답 대신 김 실장이 건네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박태민에게 다가갔다. 박태민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노인은 진짜다. 자신이 으스대던 졸부의 돈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짝! 구 회장의 손바닥이 박태민의 뺨을 후려쳤다. 늙은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매서운 파열음이 터졌다. 박태민의 고개가 휙 돌아가고 입안이 터져 피가 튀었다. 노숙자면 때려도 되나? 짝! 반대쪽 뺨이 다시 한번 돌아갔다. 힘없으면 밟아도 돼? 짝! 세 번째 따귀에 박태민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구 회장은 쓰러진 박태민의 명품 구두를 자신의 낡고 구멍난 양말 신은 발로 짓밟았다. 이 구두가 이태리제라고 했나? 내 발은 국산이야. 아주 투박하지. 근데 말이야 밟히면 똑같이 아파. 안 그런가? 으악.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르신. 아니 회장님. 박태민은 바닥을 기며 빌었다. 콧물과 피가 범벅이 되어 꼴사납기 그지없었다. 그때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경찰관이 슬금슬금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거기 민중의 지팡이. 구 회장의 부름에 경찰관이 얼어붙었다. 어디 가나? 공무 집행해야지. 여기 폭행 현행범들이 득실거는데.
아, 그게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신고를 받고. 오해? 자네 서장 이름이 박철수였던가? 내일 아침에 내 집무실로 오라고 해. 자네 사직서랑 심할서 둘 중 하나는 챙겨서 오라고 전하고. 경찰관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진성그룹 구자성 회장. 경찰청장도 명절마다 인사하러 가는 그분이었다. 자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구 회장은 몸을 돌려 피를 흘리고 있는 순심에게 다가갔다. 표정이 순식간에 봄바람처럼 부드러워졌다. 아주머니, 아니 사장님. 많이 놀라셨죠? 아, 어르신 이게 다 무슨. 제가 밥값을 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지갑을 열었네요. 구 회장은 김 실장에게 손짓했다. 김 실장은 칠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박태민. 구 회장이 바닥에 엎드린 박태민을 불렀다. 네, 회장님. 이 가게 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지? 저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입니다. 싸구려네. 구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어제 이 집에서 만두국 한 그릇을 먹었어. 아주 기가 막힌 맛이더군. 내 목숨을 살린 맛이야. 그래서 내가 그 만두 한 알에 10억씩 쳐주기로 했네. 네? 10억이요? 가게 안에 모든 사람이 귀를 의심했다. 만두 5알을 먹었으니 50억이라는 소리였다. 왜? 비싼가? 내 목숨값이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김 실장 계산해. 김 실장은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내는 대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네, 법무팀장님. 지금 즉시 물레동 3가 12-5번지 일대 대형 건설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전체 매입 절차 밟으세요. 네, 적대적 M&A 인수합병 진행합니다. 대형 건설 자금줄 전부 차단하시고 은행권 대출 기한 이익 상실 통보하게 만드세요. 지금 당장. 박태민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회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회사입니다. 이 건물 하나 때문에 회사를. 시끄러워. 구 회장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내 놈이 내 은인의 가게를 부수고 내 은인의 머리에서 피를 보게 만들었어. 고작 3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들어. 나는 내 은인을 위해 3천억이라도 쓸 준비가 되어 있다. 구 회장은 박태민의 멱살을 잡고 순심의 앞으로 끌고 갔다. 사과해. 내 놈이 흘리게 한 피 한 방울당 1억씩 갚는다는 심정으로 대가리 받고 사과해. 사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박태민은 순심의 발치에 머리를 쾅쾅 찧었다. 순심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벌레 취급하던 남자가 지금 자신의 낡은 슬리퍼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구 회장은 순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말했다. 사장님, 이제 이 가게는 사장님 겁니다. 아니, 이 골목 전체를 사장님 앞으로 등기 이전해 드리죠.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그 맛있는 만두 마음껏 빚으세요. 순심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꿈일까? 이게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구 회장의 분노는 고작 건물 하나 뺏는 것으로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이 쥐새끼의 아비 박만수 대형건설 회장. 지금 어디 있나? 골프 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장 잡아와. 내 앞에 무릎 꿇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괴물을 만들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구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리고 아까 만두들이 다 뭉개졌더군. 그거 하나하나 다 주워서 이놈 입에 쳐넣어. 흙 묻은 거 털지 말고 그대로.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여. 실시. 경호원들이 박태민의 양팔을 결박했다. 바닥에 널브러진 흙 묻은 만두소들이 박태민의 입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졌다. 캑. 박태민의 비명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만두소에 막혀 괴상한 소리를 냈다. 인과응보. 남의 밥줄을 끊으려던 자가 이제 흙 묻은 밥을 강제로 삼키고 있었다.
그 시각 가게 밖에는 또 다른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다. 차 번호판은 3333. 박태민의 아버지 박만수 회장이었다. 아들의 다급한 문자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그는 가게 안의 풍경을 보고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아들은 개처럼 흙을 씹어먹고 있고 그 앞에는 자신이 평생을 우러러보며 한 번이라도 만나기를 고대했던 신구자성 회장이 서슬퍼런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옥문이 이제 막 활짝 열렸다. 회 회장님,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온 박만수 65세, 대형건설 회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바닥에 처박혀 흙투성이 만두를 꾸역꾸역 삼키고 있는 아들 박태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박만수의 눈에는 오직 낡은 의자에 앉아 지팡이를 짚고 있는 구자성 회장뿐이었다. 쿠당탕. 박만수는 문턱에 걸려 넘어지다시피 달려와 구 회장의 발치에 슬라이딩을 했다. 억대 연봉의 CEO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기엔 너무나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꼴이었다. 회장님, 접니다. 만수입니다. 예전에 진성건설 하청 받을 때 회장님 현장 시찰 오시면 제가 안전모 씌워드리고 했던 그 박만수입니다. 기억하시죠? 구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발치에 매달린 박만수를 내려다보았다. 만수라 기억나지? 아이고, 역시 기억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수는 감격에 겨워 머리를 조아렸다. 살 길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20년 전 내곡동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 빼돌려서 자재비 횡령하다 걸린 하청업체 사장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놈 이름이 만수였어. 네? 박만수의 고개가 뻣뻣하게 굳었다. 그때 내가 그랬지.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업계에서 영구 제명시키겠다고. 그런데 자네가 이름을 바꾸고 세탁을 해서 내 건물 뒤편에서 쥐새끼처럼 갉아먹고 있었구만. 구 회장의 지팡이가 박만수의 어깨를 툭툭 쳤다. 게다가 자식 농사까지 아주 흉작이야. 흙 묻은 만두 맛이 어떤가? 자네도 좀 거들지 그래? 회 회장님. 그게 무슨. 아비나 자식이나 남의 입에 들어갈 밥그릇 걷어차는 버릇은 똑같아 보이는데. 같이 먹어. 니들이 짓밟은 내 은인의 정성이다. 구 회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경호원 2명이 박만수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형건설 회장이야. 박만수가 발버둥 쳤지만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들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김 실장이 바닥에 떨어진 밟혀서 납작해진 만두 하나를 집어들었다. 드십시오. 회장님의 특별 하사품입니다. 읍. 아들 옆에 나란히 무릎 꿇려진 박만수의 입으로 흙범벅 만두가 쑤셔 넣어졌다. 물레동 만두가게 바닥에서 수백억 자산가 부자가 나란히 엎드려 오물을 삼키는 기괴한 풍경이 연출되었다. 꺽헥. 박태민은 이미 눈물 콧물로 얼굴이 뒤범벅된 채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고 박만수는 굴욕감에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구 회장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순심에게 고개를 돌렸다. 사장님,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순심은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 사람들 저러다 죽겠어요. 저는 그냥 장사만 계속할 수 있으면 돼요. 사과받았으면 됐습니다. 그녀는 천성이 모진 사람이 못 되었다. 자신을 괴롭힌 악마들이지만 눈앞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그녀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었다. 구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은 너무 무릅니다. 저런 놈들은 살려두면 반드시 다시 와서 해코지합니다. 싹을 잘라야 해요. 그때 가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엄마.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청년은 순심의 아들 한정우 26세였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조끼도 벗지 못한 채 달려온 정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피를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였다. 엄마, 왜 그래? 누가 이랬어? 정우는 순심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그러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박태민과 박만수 그리고 검은 정장의 사내들을 보고 멈칫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너희들 뭐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우가 박만수 부자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순심이 황급히 아들을 붙잡았다. 정우야, 안 돼. 그만해. 다 해결됐어. 어르신이 도와주셨어. 어르신? 누구? 정우의 시선이 의자에 앉아있는 구 회장에게 닿았다. 낡은 등산복 차림이지만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는 노인. 구 회장은 정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노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닮았군. 구 회장의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누군가의 얼굴이 정우에게서 겹쳐 보였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자네가 사장님 아들인가? 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지나가던 단골 손님일세. 자네 어머니 음식 솜씨에 반한. 구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김 실장에게 눈짓했다. 청소해. 그 한마디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박만수, 박태민. 너희들은 공갈 협박, 특수 폭행, 그리고 20년 전 분식 회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다. 대형 건설은 내일부터 진성그룹 계열사로 편입된다. 물론 너희들 지분은 휴지 조각이 될 거고. 회 회장님, 제발. 끌어내. 경호원들이 박만수와 박태민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끌려가며 지르는 비명은 가게 밖을 메운 검은 세단들의 엔진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깨진 그릇들과 부서진 탁자 그리고 핏자국만이 방금 전의 폭풍우를 증명하고 있었다. 구 회장은 정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어머니 잘 모셔라. 세상에 이런 분 없다. 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는 영문도 모른 채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어머니를 구해준 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장님. 구 회장이 순심을 불렀다. 저는 당분간 이 동네에 좀 머물까 합니다. 네? 댁으로 가셔야죠. 가족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지? 거긴 뱀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지. 따뜻한 밤 냄새 나는 곳은 여기뿐이더군요. 구 회장은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김 실장. 이 가게 바로 옆 철공소 건물 비어있지? 그거 사. 네. 바로 옆 말씀이십니까? 그래. 거기다 내 집무실 하나 차려. 당분간 진성그룹 회장실은 물레동이다. 그리고 여기 순시민의 만두가게 리모델링부터 시작해. 최고급 자재로 장사 하루도 쉬지 않게 밤샘 작업해서 3일 안에 끝내. 알겠습니다. 김 실장은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순심과 정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그룹의 총수가 기름때 낀 물레동 철공소 골목에 눌러앉겠다니. 아, 그리고 사장님. 구 회장이 나가려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다. 빙그레 웃는 그의 얼굴에 장난기가 서렸다. 저녁 메뉴는 뭔가? 만두국 말고 이번엔 좀 칼칼한 게 당기는데. 아, 만두 전골 해드릴까요? 버섯 많이 넣고. 좋지. 아주 좋아. 저녁 7시에 오겠소. 아, 내 손님들도 좀 데려올 건데 자리가 되려나 모르겠네. 구 회장이 말한 손님이 누구인지 순심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물레동은 발칵 뒤집혔다. 허름한 순시민의 만두가게 앞으로 뉴스에서나 보던 거물들이 줄지어 들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등포 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 경찰서장, 그리고 내로라 하는 은행장들까지. 그들은 모두 구 회장의 호출 한 통에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온 것이었다. 좁은 가게 안은 대한민국 권력자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엉덩이를 구겨넣고 땀을 뻘뻘 흘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구 회장은 태연하게 순심이 내온 만두 전골을 국자로 펐다. 자, 다들 들게. 이게 10억짜리 만두 전골이야. 국물 한 방울이라도 남기면 내일 자네들 책상 빠질 줄 알아. 권력자들은 후들거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순심은 주방에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런데 그때 설거지를 하던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낯이 이거. 응?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라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 옛날 앨범에서 본 것 같아.
아빠 공장에서 일할 때 찍은 단체 사진에 순심의 손이 멈췄다. 10년 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단순한 기계 오작동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순심은 늘 찜찜함을 안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화려한 밍크 코트를 입은 30대 여자가 수행비서를 대동하고 들어왔다. 그녀의 눈매는 구 회장을 묘하게 닮아 있었지만 훨씬 독살스러웠다. 진성그룹의 장녀이자 구 회장의 딸 구서영 38세, 진성백화점 사장이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노망 나셨어요?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그녀의 시선이 주방에 있는 순심과 정우를 훑고 지나갔다. 경멸과 혐오, 그리고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구 회장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돼지우리? 내 은인의 가게를 모욕하는 놈들은 다 쓸어버렸는데 내 딸년이라고 봐줄 것 같으냐? 물레동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아니면 이 천박한 국물에 마약이라도 탔나요? 구서영 38세, 진성백화점 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날카로웠다. 그녀는 코를 쥐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전골 냄비를 혐오스럽게 노려보았다. 최고급 밍크 코트가 물레동의 기름 냄새에 오염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가게 안에 있던 영등포 구청장과 경찰서장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구 회장의 딸이자 그룹 내 실세인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공포였다. 서영아. 구 회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불렀다.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당장 이 거지 소굴에서 나가시겠다고. 너 아침은 먹었냐? 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주주총회가 코앞인데 회장이라는 분이 실종되셨다가 기껏 나타나신 곳이 이런. 쫙. 구 회장이 먹고 있던 물컵의 물을 구서영의 얼굴에 끼얹었다. 깍. 얼음장 같은 물이 서영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과 수백만 원짜리 화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마스카라가 검은 눈물처럼 번져 흘러내렸다. 가게 안에 정적이 깨지고 헉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아, 아버지, 미치셨어요? 입 닥쳐라. 어디서 감히 밥상머리에서 밥맛 떨어지게 지저대.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구 회장의 눈빛은 서영을 딸이 아닌 경쟁사나 적을 대할 때의 그것이었다. 천박, 내가 입고 있는 그 옷, 내가 타고 온 그 차. 다 누가 사준 거냐? 내 할애비가 시장 바닥에서 국밥 팔고 내가 공사판에서 벽돌 날라번 돈이다. 그 돈 냄새가 역겨우면 당장 그 옷 벗고 알몸으로 나가. 서영은 분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주방에 서 있는 순심을 노려보았다. 이 모든 수모가 저 늙은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야, 아줌마. 서영이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내 휘갈겨 썼다. 그리고 그것을 순심의 앞치마에 구겨서 쑤셔 넣었다. 이거 먹고 떨어져. 우리 아버지 홀려서 한몫 챙기려는 모양인데 꿈깨. 1억이면 평생 만두나 빚어선 못 만질 돈이지. 이 가게 권리금까지 쳐서 준 거니까 당장 문 닫고 꺼져. 순심은 멍하니 앞치마에 꽂힌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일금 1억 원정.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돈이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생전 처음 겪는 모멸감 때문이었다. 그때 누군가 순심의 앞치마에서 수표를 확 낚아챘다. 아들 정우였다. 이 돈 더러워서 못 받겠는데요. 찍! 정우는 서영의 눈앞에서 수표를 반으로 다시 반으로 잘게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려 만두전골 국물 위로 떨어졌다. 뭐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아줌마야말로 제정신이세요? 여기가 백화점인 줄 아세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냐고요.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요. 정우의 고함에 서영은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네. 거지들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해줄게. 이 건물이 아버지 거면 뭐해?
식자재 공급 끊고 위생과 단속 매일 보내고 전기 끊고 수도 끊어줄게. 어디서 쥐새끼들이 인간한테 덤벼. 서영은 발을 구르며 뒤를 돌았다. 비서실장, 당장 변호사팀 불러. 이 가게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 그때 구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영아, 또 물 뿌리시게요? 뿌리세요. 저도 이제 안 참아요. 아니, 내가 하나 간과한 게 있다. 구 회장이 정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놈 눈빛 누구랑 닮지 않았니? 서영이 멈칫하며 정우를 훑어보았다. 촌스럽고 반항기 가득한 눈빛. 하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아주 오래전 자신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불쾌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설마. 구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만두 하나를 입에 넣었다. 가거라. 가서 전쟁 준비나 해. 이번 주주총회 아주 재미있을 거다. 서영은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폭풍이 지나간 가게 안 정우는 찢어진 수표 조각을 빗자루로 쓸어 담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정우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낮에 구 회장을 보며 느꼈던 기시감. 그리고 서영의 태도.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정우는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앨범을 꺼냈다. 먼지 쌓인 앨범을 넘기던 정우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1995년 진성건설 인천공장 준공식.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한창수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남자.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날카로운 눈매가 그대로인 구자성 회장이었다. 아빠, 도대체 회장님하고 무슨 사이였어? 사진 뒤를 뒤집어 보자 빛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형님과 함께 내 인생의 은인 그리고 영원한 죄인. 은인이자 죄인. 모순된 두 단어가 정우의 심장을 강타했다. 아버지는 왜 구 회장을 죄인이라 불렀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그토록 허망하게 기계 사고로 돌아가셨을까? 그때 1층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와장창. 누군가 가게 유리창에 돌을 던진 것이었다. 정우가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지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오토바이의 불빛만 보일 뿐이었다. 독사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부터 순시민의 만두는 전쟁터가 되었다. 구서영의 지시를 받은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쳐 먼지 하나까지 트집을 잡았고 식자재 납품 업체들은 일제히 거래를 끊었다. 만두소를 만들 돼지고기와 배추가 들어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위에서 압력이 너무 세서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거래처 사장의 전화를 끊으며 순심은 주저앉았다. 구 회장이 건물을 사주고 리모델링을 해줘도 재료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구 회장은 태연했다. 그는 가게 한쪽 구석, 김 실장이 급하게 마련한 임시 집무실 파티션으로 가려진 테이블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회장님, 고기가 없습니다. 오늘 장사는 접어야 할 것 같아요. 순심이 울상으로 말했다. 구 회장은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며 껄껄 웃었다. 김 사장, 전쟁터에서 총알 떨어지면 항복하나? 뺏어서라도 쏴야지. 네. 김 실장. 네, 회장님. 오늘 점심 우리 계열사 호텔 뷔페 식자재 트럭 1위로 돌려. 네. 신라. 아니, 진성호텔 납품용 최상급 한우와 유기농 채소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거 다 가져와. 만두소로 쓰게. 하지만 단가가. 내 입에 들어갈 건데 단가가 문제야? 당장 실시해. 1시간 뒤 물레동 골목에 5성급 호텔 로고가 박힌 냉동 탑차 3대가 도착했다. 2플러스 등급의 한우 갈비살이 만두 소용 고기로 다져지는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재벌 회장이 호텔 고기로 만두를 비접하는 가게.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위생과 직원들은 구 회장이 무서워 얼씬도 못했고 구서영이 보낸 용역들은 김 실장이 배치한 사복 경호원들에게 조용히 끌려가 골목 뒤에서 교육을 받았다. 정우는 가게가 바쁜 틈을 타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구 회장의 지시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서 짐을 빼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낡은 공구함을 열던 정우의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다. 이중으로 된 바닥 틈새에 숨겨져 있던 낡고 녹슨 철제 필통이었다. 이게 뭐지? 필통 안에는 손바닥만 한 파란색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겉표지에는 1995 비망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아버지의 꼼꼼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10월 5일. 밸브에서 가스가 샌다. 냄새가 역하다. 위에서는 덮으라고 한다. 구이사님 당시 구자성께 보고 드려야 할까? 아니, 그분도 한패일지 모른다. 10월 12일. 야간 작업 중 김 씨가 쓰러졌다. 회사는 과로사라고 한다. 거짓말이다. 이건 유독가스 중독이다. 밸브 교체 비용 50억을 아끼려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 11월 1일. 구자성 이사가 현장에 왔다. 그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창수야, 나 믿지? 조금만 참아라. 내가 다 해결하마. 나는 그 눈빛을 믿었다. 하지만 11월 20일. 모든 게 조작되었다. 구이사가 서명한 서류가 발견됐다. 불량 밸브 승인 서류. 그가 우리를 팔아넘긴 건가? 마지막 장은 피 얼룩인지 붉은 잉크인지 모를 자국으로 번져 있었다. 나는 진실을 밝힐 것이다. 내일 이 수첩을 들고 검찰에 갈 것이다. 만약 내가 잘못된다면 놈들이 죽인 것이다. 범인은 마지막 이름이 찢겨나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맥상 아버지가 의심했던 사람은 명확했다. 구자성. 그럴 리가. 정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머니를 구해주고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그 회장님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고. 수첩의 내용대로라면 구자성은 불량 부품을 승인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걸 덮기 위해 아버지까지 사고사로 위장해 죽인 살인마였다. 아래층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허허허. 이 만두 맛이 아주 기가 막혀. 역시 최고급 한우라 다르구만. 구 회장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정우의 귀에는 악마의 비웃음처럼 들렸다. 정우는 수첩을 품에 숨기고 1층으로 내려갔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구 회장은 순심과 마주 앉아 만두를 먹고 있었다. 세상 둘도 없는 선량한 노인의 얼굴을 하고서. 그때였다. 주방에서 일하던 순심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엄마. 정우가 달려가 순심을 안았다. 순심의 안색이 창백했다. 과로였다. 며칠간 이어진 용역들의 행패와 갑작스러운 폭주 영업에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다. 사장님, 김 실장, 차 대기시켜. 서울대 병원으로 간다. 구 회장이 숟가락을 던지고 벌떡 일어났다. 그는 쓰러진 순심을 직접 업으려 했다. 비키세요. 정우가 차갑게 말했다. 네. 구 회장이 멈칫했다. 정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존경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서늘한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다. 내 어머니입니다. 제가 모십니다. 그리고 당신 도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업고 가게를 나갔다. 구 회장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정우가 자신을 보던 그 눈빛. 그것은 30년 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부하 직원이었던 한창수가 죽기 직전 자신을 보던 눈빛과 똑같았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알아봐라. 정우 저놈. 뭔가 알게 된 것 같다. 구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한편 병원 응급실 앞. 정우는 품속의 수첩을 꽉 쥐었다. 당신이 진짜 범인이라면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야. 그게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어. 그리고 병원 로비의 TV 뉴스에서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진성그룹 차기 회장 후보 구서영 사장, 물레동 재개발 전면 재검토 및 불법 점거 상인 강제 퇴거 강력 추진 선언. 전쟁은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진실 게임으로 번지고 있었다. 일주일 뒤, 물레동 순시민의 만두 가게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가게 앞에는 금일 휴업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안에서는 분주하게 음식이 준비되고 있었다. 구 회장이 자신의 자식들을 모두 이곳으로 호출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가족 만찬. 저녁 8시. 가게 앞으로 최고급 리무진 3대가 도착했다. 장녀 구서 영백화점 사장, 장남 구민준 진성건설 사장, 그리고 막내 구현 우진성전자 전무.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진성그룹의 3남매가 다 쓰러져가는 물레동 만두가게로 들어섰다. 진짜 여기서 밥을 먹자고요? 냄새 배겠네. 장남 민준이 인상을 찌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다. 서영은 도끼 어린 눈으로 주방 쪽을 쏘아보았다. 가게 중앙에 놓인 둥근 테이블. 그곳엔 오직 구 회장만이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투박한 양은 냄비 하나와 단무지, 그리고 소주 한 병이 전부였다. 왔냐? 앉아라. 세 남매는 쭈뼛거리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엉덩이가 아프다며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본론만 하시죠. 왜 부르셨습니까? 저 바쁜 사람입니다. 민준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다. 배고프지? 일단 먹자. 구 회장이 직접 국자를 들어 양은 냄비 뚜껑을 열었다. 김이 확 피어오르며 만두 냄새가 퍼졌다. 하지만 이번 만두는 호텔 고기로 만든 그 고급 만두가 아니었다. 터지고 뭉개지고 모양이 엉망인. 며칠 전 박태민이 짓밟았던 그 만두를 연상케 하는 비주얼이었다. 이게 뭡니까? 막내 현우가 물었다. 내가 지난주에 어느 놈한테 짓밟혔던 만두다. 물론 새로 빚었지만 내 마음은 그때 그 흙바닥에 굴러다니던 심정이라서 말이야. 구 회장이 자식들의 그릇에 만두를 하나씩 퍼담았다. 먹어라. 남기지 말고. 아버지. 서영이 식탁을 내리쳤다. 지금 우리 테스트하세요? 실종되셨다가 돌아오시더니 이상한 여자랑 아들한테 홀려서 회사 말아먹으려고 작정하셨어요? 이딴 만두나 먹이려고 부른 거면 저갈래요. 앉아. 구 회장의 호통에 가게가 울렸다. 서영이 너 지난달 백화점 입점 업체들한테 뒷돈 받은 거 30억이지? 서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준이 너 건설 자재 빼돌려서 비자금 만든 거 500억 넘더구나. 그거로 도박했지? 민준의 입이 벌어졌다. 현우 너 마약 파티하다가 걸린 거 내가 막아준 게 몇 번이지? 세 남매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아버지의 정보력은 여전히 소름 끼쳤다. 너희들이 싼 똥 치우느라 내 평생을 바쳤다. 그런데 이제는 날 죽이려 들어? 구 회장의 눈빛이 서글픔에서 분노로 변했다. 지난번 산행 때 내 등산화끈 누가 건드렸냐?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 실족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등산화끈을 교묘하게 끊어지도록 조작해 놓은 살인 미수였다. 서영이니? 아니면 민준이? 구 회장이 자식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주방 문이 열리고 정우가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파란색 수첩이 들려 있었다. 당신 자식들만 의심하지 마시죠. 당신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살기가 어려 있었다. 자네가 왜 여기 끼어드나? 구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한창수. 제 아버지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나오자 구 회장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반면 옆에 앉아있던 장남 구민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이 수첩에 다 적혀 있더군요. 30년 전 인천화학공장 밸브 결함. 그리고 그걸 승인한 당신의 서명. 정우가 수첩을 식탁 위에 던졌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입막음하려고. 그리고 뻔뻔하게 은인 행세를 해? 이 위선자. 정우가 소리쳤다. 서영과 민주는 이 상황이 무슨 소리인지 파악하느라 눈을 굴렸다. 하지만 구 회장은 수첩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우야. 그건 변명하지 마. 증거가 여기 있어. 당신이 불량 밸브 승인하고 아버지가 고발하려니까 사고로 위장해서 죽였잖아. 아니야. 구 회장이 소리쳤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구민준을 노려보았다. 말해라. 민준아. 30년 전 내 도장 훔쳐서 그 서류에 찍은 놈이 누구였는지.
모두의 시선이 장남 민준에게 쏠렸다. 민준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에 담긴 소주를 들이켰다. 아, 결국 이렇게 되나요? 재미없게. 민준이 입가에 묻은 술을 닦아내며 일어났다. 맞아요. 제가 찍었습니다. 그때 전무였던 아버지 도장 몰래 훔쳐서. 아버지가 워낙 꽉 막히게 구시니까 회사 이익을 위해서 제가 좀 융통성을 발휘했죠. 네 이놈. 그걸 덮으려고 창수까지. 구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한창수 과장님? 아, 그분 참 성실했지. 근데 너무 눈치가 없어서 탈이었어. 그래서 제가 좀 쉬게 해드렸죠. 영원히. 민준의 뻔뻔한 고백에 정우는 이성을 잃었다.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뛰쳐나오려 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정우를 막아섰다.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진정해라 정우야. 구 회장이 소리쳤다. 그리고 민준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민준은 가볍게 지팡이를 피하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뭉치였다. 아버지,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혈압 오르시잖아요.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오늘 이사회 열어서 아버지 회의만 통과시켰습니다. 치매 판정 받으셨잖아요. 실종되셨을 때. 뭐라고? 병원 기록 조작하는 거야 일도 아니죠. 이제 진성그룹 회장은 접니다. 그리고 이 가게도 내일이면 불도저로 밀릴 겁니다. 민준이 손가락을 딱 튕기자 가게 밖에서 대기하던 또 다른 무리의 덩치들이 가게 안으로 난입했다. 구 회장의 경호원들과 민준이 데려온 용역들 사이의 대치. 아, 그때 구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회장님, 김 실장이 달려들었다. 구 회장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준은 쓰러진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다. 꺼봐요. 혈압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만두 국물에 뭘 좀 탔거든요. 민준의 시선이 주방 구석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순심에게 닿았다. 아줌마가 끓인 만두 먹고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그 죄를 누가 뒤집었을까? 함정이었다. 민준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독살하고 그 죄를 순심과 정우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던 것이다. 구 회장의 눈이 뒤집히고 정우는 절규했다. 악마들의 만찬은 피비린내 나는 지옥도로 변해가고 있었다.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해 증거물 확보하고 물레동 순시민의 만두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발겼고 빨갛고 파란 경광등 불빛이 가게 안을 어지럽게 비췄다. 구급대원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 구자성 회장을 들것에 싣고 나갔다. 산소호흡기 사이로 들리는 구 회장의 숨소리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 구민준이 독을 탔다고요. 정우가 울부짖으며 경찰들에게 저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묵직한 진압봉 세례였다. 조용히 해. 이 살인마 새끼들아. 감히 재벌 회장님한테 독을 먹여? 매수된 경찰팀장은 정우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처박았다. 순심은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다. 정우야. 회장님. 우리 회장님 어떡해. 엄마. 정신 차려. 놓으라고. 정우와 순심은 짐짝처럼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 넣어졌다. 차창 밖으로 구민준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배웅하는 악마처럼. 영등포 경찰서 취조실. 좁고 습한 방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 하나가 정우의 눈을 찔렀다. 자, 소설 그만 쓰고 사실대로 말해. 돈 뜯어내려다가 회장님이 거절하니까 홧김에 쥐약 탔지? 형사는 이미 작성된 조서를 책상 위에 던졌다. 아니라고요. 구민준 사장이 그랬다니까요. CCTV 확인해 보세요. CCTV? 아, 그 가게에 있던 거? 안타깝게도 녹화가 안 됐더라고. 고장났대. 형사는 비웃으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모든 증거가 인멸되었다. 구민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구민준이었다. 나가봐. 민준의 한마디에 형사는 굽신거리며 자리를 비켰다. 취조실 안에는 정우와 민준 단둘만 남았다. 어때? 내 설계가 꽤 그럴듯하지 않나? 민준은 의자를 끌어당겨 정우의 코앞에 앉았다.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정우가 으르렁거렸다. 수갑찬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죽여? 내가?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질 주제에? 민준은 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정우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파란색 수첩을 꺼내 들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해 민준에게 넘긴 것이었다. 이게 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라며? 진실이 담긴 보물지도? 손대지 마. 그건 내 아버지의 목숨이야. 목숨? 하찮네. 칙. 민준은 라이터를 켰다. 불꽃이 수첩 끝에 닿았다. 30년 묵은 종이가 매캐한 연기를 내뿜으며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정우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책상에 고정된 수갑 때문에 닿을 수 없었다. 수첩은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해 취조실 바닥에 흩날렸다. 자, 이제 증거는 사라졌다. 내 아버지의 억울함도 내 놈의 발악도 다 제가 되어 사라졌어. 민주는 구두굽으로 바닥에 떨어진 재를 비벼 껐다. 내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이 뭔지 알아? 은혜를 원수로 갚은 만두가게 모자, 재벌 회장 독살 시도. 국민들은 너희를 찢어 죽이고 싶어 할 거야. 사형? 아니, 무기징역 정도 나오겠지. 감옥에서 평생 내 엄마가 썩어가는 걸 지켜봐. 그게 내가 주는 벌이다. 민주는 휘파람을 불며 취조실을 나갔다. 으아악. 정우의 처절한 절규가 경찰서 복도에 메아리 쳤다. 희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 2101호. 병실 앞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구민주는 카메라 앞에서 거짓 눈물을 훔치며 브리핑을 했다. 아버지는 뇌사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부디 그 악독한 범인들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받아 적느라 바빴다. 민주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늙은이 드디어 갔군. 이제 세상은 내 것이다. 민준이 돌아가고 병실 앞을 지키던 경호원들이 교대하는 새벽 3시. 정막만이 감도는 병실 안. 삐, 삐, 삐. 규칙적으로 울리던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산소호흡기를 쓴 구자성 회장은 시체처럼 미동도 없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소리 없이 들어왔다. 김영석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커튼을 쳤다. 회장님, 쥐새끼는 같습니다. 김 실장의 나직한 목소리.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굳게 감겨있던 구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진 것이다. 콜록, 콜록. 구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거칠게 떼어냈다. 하, 젠장할. 독을 얼마나 쓴 거야? 목구멍이 타는 것 같군. 물 드십시오. 김 실장이 미리 준비한 해독제가 섞인 물을 건넸다. 구 회장은 단숨에 들이켰다. 사실 구 회장은 민준이 독을 쓸 것을 알고 있었다. 만찬장에 들어가기 전 김 실장을 통해 미리 강력한 위장보호제와 해독 성분의 약을 복용했고 만두를 삼키는 척하다가 쓰러지며 대부분을 토해냈던 것이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아들의 폐륜을 확신하기 위한 가장 위험한 함정. 그놈. 내 수첩은 태웠나? 네. 정우 군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정우 군은 충격으로 실신 직전입니다. 어리석은 놈. 그게 원본일 리가 없잖아. 구 회장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사실 정우가 가게에서 발견했던 수첩은 진짜였지만 구 회장이 정우가 병원으로 업고 뛰던 날 몰래 김 실장을 시켜 정우의 품에 있던 수첩을 정교하게 만든 가짜와 바꿔치기에 두었던 것이다. 진짜 비망록은 지금 구 회장의 베개 및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민준이 놈, 내일이 주주총회라고 했지?
네. 회장님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자신이 회장으로 취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장소는 진성그룹 본사 대강당입니다. 그놈에게 최고의 취임 선물을 줘야겠군. 구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렸다. 아직 독 기운이 남아 있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 순심이 사장하고 정우 지금 어디 있나? 영등포 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입니다. 내일 검찰로 송치됩니다. 빼내. 네. 지금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빼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합법? 누가 법대로 하래? 내가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던 사람이야. 검찰총장한테 전화 연결해. 내 목소리 들으면 기적이 차야 할 놈이니까. 구 회장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김 실장. 내일 아침 아주 특별한 장례 행렬을 준비해. 내가 직접 내 장례식장에 걸어 들어갈 거니까. 다음 날 오전 10시. 진성그룹 본사 대강당.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 그리고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단상 중앙에는 구자성 회장 추모 및 신임 회장 취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을 고인으로 만들어버린 폐륜의 현장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구민준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슬픔과 결의가 찬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선친께서는 불의의 사고로 악독한 범죄자들의 손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일구신 이 진성그룹을 제가 더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와! 매수된 주주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임원들이 박수를 쳤다. 민주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의사봉만 두드리면 끝이다. 그는 진성그룹의 왕이 되는 것이다. 그럼 구민준 부회장의 회장 취임 안건을 상정하게. 사회자가 의사봉을 들던 그때였다. 쾅! 대강당의 거대한 양쪽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잠깐!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를 갈랐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죄수복 대신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한정우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순심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뭐야? 저것들 어떻게 나왔어? 경비, 당장 끌어내. 민준이 비명을 질렀다. 구치소에 있어야 할 범인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단 말인가? 누가 누굴 끌어내? 정우의 뒤에서 또 다른 인물이 걸어 나왔다.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 강당의 공기를 압도하는 사람. 아버지. 민준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단상에 앉아있던 구서영과 구현우도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귀신을 본 표정이었다.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린 구자성 회장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지팡이를 짚고 그는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걸어 단상으로 향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주주들이 기겁하며 길을 텄다. 죽은 줄 알았던 애비가 살아오니 표정들이 아주 볼만하구나. 구 회장은 단상 위로 올라가 민준의 마이크를 뺏었다. 아버. 이건. 그러니까. 민준은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영상이 있습니다. 구 회장이 손가락을 딱 튕겼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치잉 마이너스. 화면에는 며칠 전 가족 만찬 현장이 고화질로 재생되고 있었다. 구 회장의 안경에 장착되어 있던 초소형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었다. 맞아요. 제가 찍었습니다. 그때 전무였던 아버지 도장 몰래 훔쳐서. 한창수 과장님? 제가 좀 쉬게 해드렸죠. 영원히. 민준이 자신의 살인을 자백하는 목소리가 강당의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이어 민준이 독을 탔다고 시인하는 장면까지. 세상에. 저게 무슨 소리야? 살인자? 회장 아들이 살인자라고.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야유를 퍼부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저 노인네가 치매라서 가짜를 만든 거야. 민준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조작? 정우가 단상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민준이 태워버렸다고 믿었던 파란색 수첩진본이 들려 있었다. 구민준. 내가 태운 건 복사본이었어. 이게 진짜다. 30년 전 내가 저지른 비리와 살인의 모든 증거가 담긴 내 아버지의 피 묻은 기록. 정우가 수첩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30년 전 이 비망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간 사람. 바로 당신이었지. 정우의 시선이 구 회장을 향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 찢어진 페이지를 버리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고 계셨어. 언젠가 아들의 죄를 단죄하기 위해. 그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지문, 바로 내놓은 거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구 회장은 아들의 범죄를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자식을 고발할 수 없어 30년간 침묵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들이 자신마저 죽이려 하고 은인인 창수의 아내와 아들까지 해치려 하자 결국 아버지가 아닌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체포해. 구 회장의 짧은 명령.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번엔 매수된 경찰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 기관인 대검찰청 특수부였다. 구민준 씨. 살인 교사, 존속 살해 미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진성그룹 회장이야. 나.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민준이 구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며칠 전 순심이 가게에서 박태민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가장 비참한 꼴로 매달리고 있었다. 구 회장은 차갑게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내 아들 민준이는 30년 전에 죽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괴물일 뿐이야. 구 회장은 아들의 손을 지팡이로 쳐냈다. 민준은 개처럼 끌려나갔다. 뒤이어 공범인 구서영과 구현우 역시 줄줄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다. 진성그룹 3남매의 화려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차가운 철창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강당에 남은 것은 구 회장과 순심 그리고 정우뿐이었다. 구 회장은 정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와 주주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미안하다. 정우야. 그리고 사장님. 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 그리고 내 친구 창수의 죽음을 30년이나 방치한 죄.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겠지만 남은 평생 속죄하며 살겠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동네 만두가게 모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장면. 그것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뉴스였다.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구 회장을 일으켜 세웠다. 아버지도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실 거예요. 창밖에는 어느새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을 알리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1년 후 안양교도소 독방. 7450번. 식사 시간이다. 나와. 철창문이 둔탁하게 열리고 배식구로 플라스틱 식판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식판 위에는 불어터진 면발 몇 가닥과 희멀건 깍두기, 그리고 정체불명의 만두 2알이 놓여 있었다. 죄수복을 입은 남자가 구석에서 기어나왔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황태자 구민준이었다. 1년 전의 기름진 얼굴과 오만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하게 마른 몸에 눈밑이 퀭한 폐인의 모습이었다. 또 만두야? 안 먹어. 안 먹는다고. 민준이 식판을 엎으려다 교도관의 곤봉 세례를 맞고 주저앉았다. 시끄러워. 주는 대로 처먹어. 내가 밖에서 무슨 회장이었건 여기선 그냥 7450번이야. 교도관이 문을 쾅 닫고 사라졌다. 민준은 바닥에 떨어진 만두를 주워들었다. 차갑게 식어 빠진 냄새나는 공장제 만두.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만두를 입에 넣었다. 씹을 때마다 1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물레동 만두 가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토록 멸시했던 그 만두가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귀한 음식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민주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만두를 씹으며 오열했다. 하지만 그를 구해줄 아버지는 더 이상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평생 이곳에서 속죄 없는 지옥을 살아야 했다. 같은 시각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온 철공소 골목에는 향긋한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골목의 중심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3층짜리 번듯한 건물이 서 있었다. 건물 입구에는 세련되지만 따뜻한 느낌의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은혜 손만두. 가게 안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부터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동네 철공소 직원들부터 멀리 강남에서 온 사모님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줄을 섰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말끔한 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한정우이 17세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편의점 알바생이 아니었다. 낮에는 가게 지배인으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로스쿨을 다니며 노동인권 변호사를 꿈꾸는 건실한 청년이었다. 주방에서는 한순심 사장이 하얀 김 속에서 춤추듯 만두를 빚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웠던 근심과 가난의 그늘은 완전히 사라지고 보름달처럼 넉넉한 웃음만이 가득했다. 엄마, 이번 테이블에 만두 전골 대짜 하나 오냐? 금방 나간다. 활기찬 목소리가 가게를 채웠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낯익은 노신사가 들어왔다. 수수한 면바지에 낡은 카디건 그리고 운동화 차림. 수행비서도 경호원도 없이 홀로 들어온 그는 구자성 79세 전 회장이었다. 어이쿠 회장님 오셨어요? 식사하던 단골 손님들이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다. 이제 물레동 사람들에게 그는 재벌 회장이 아니라 동네의 큰 어른이자 만두가게 단골 할아버지였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밥 먹는데 일어나지 말고. 구 회장은 사람 좋게 웃으며 구석 창가 자리, 그가 처음 노숙자 신세로 와서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다. 할아버지. 정우가 달려와 구 회장의 손을 잡았다. 그래, 정우야. 공부는 할 만하냐? 네. 힘들긴 한데 재밌어요. 나중에 할아버지 같은 분들 돕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 같은 늙은이 도와서 뭐하게. 나야말로 죄인인데. 구 회장의 눈가에 쓸쓸함이 스쳤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진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고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그리고 사재 3천억 원을 털어 한창수 재단을 설립했다. 산업재해로 억울하게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30년 전 죽은 친구, 그리고 정우의 아버지에 대한 뒤늦은 속죄였다. 죄인이라뇨.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세요. 순심이 주방에서 나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메뉴판에는 없는 오직 구 회장만을 위한 특제 만두국이었다. 회장님 국물 식어요. 어서 드세요. 허허 김 사장. 내가 이 맛을 못 잊어서 강남 펜트하우스 다 팔고 이 동네 빌라로 이사 온 거 아니요. 세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구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가슴속 응어리진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돈으로 쌓은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지만 만두 한 그릇으로 쌓은 정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식사를 마친 구 회장이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아차, 내가 지갑을 두고 왔네. 김 사장, 외상 좀 달아주시오. 에이, 회장님도 참. 평생 무료라고 했잖아요. 순심이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구 회장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돈은 없지만 대신 이걸로 계산하지. 그것은 편지였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 청구서. 품목 사람의 온기, 잃어버린 양심, 그리고 가족의 정. 가격 3천억 원 완납. 추신 내 남은 생은 이 가게의 단골 손님으로, 그리고 자네들의 가족으로 살다 가게 해주시오. 고맙소 순심씨. 그리고 사랑한다 정우야. 편지를 읽은 순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우는 구 회장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할아버지, 이미 평생 이용권 끊으셨잖아요. 하하. 그런가? 그럼 내일은 만두 말고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할까? 좋죠. 제가 쏠게요. 가게 밖 벚꽃잎이 흐드러지게 날리는 골목길을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다. 재벌 회장 구자성은 그날 죽었다. 그리고 물레동 만두가게의 영원한 식구 구 할아버지가 새로 태어났다.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을 채운 노인,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따뜻한 만두 가게의 전설은 그렇게 물레동의 봄바람을 타고 오래오래 전해졌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